한때 아시아를 울린 남자, 윤사마 배용준. 그가 남긴 미소와 눈빛은 수많은 사람들의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톱스타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남자. 그는 왜 사라졌을까요? 재벌, 이단, 우울증. 수많은 루머가 그를 뒤덮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침묵, 팬들이 기다린 그의 흔적, 그리고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사건. 오늘 그 모든 미스터리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상상하지 못한 그의 삶 뒤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의 윤사마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972년 여전히 전쟁의 흔적과 먼지가 남아있던 서울에서 배용준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가족은 허름한 달동네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작은 장사를 하며 1년 내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배용준의 어린 시절은 훗날 대중이 한류 스타에게서 보았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겹고 부족한 날들의 연속이었으며 때로는 끼니를 위해 동전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배용준 가족은 비좁은 새방에서 살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을 만큼 추웠으며 여름에는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이 변화를 계기로 그는 대학의 꿈을 잠시 접고 20대 초반부터 신문 배달, 짐꾼, 구두 닦기 등 온갖 일을 하며 부모를 도와야 했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는 배용준이 대학생이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잘생긴 얼굴뿐 아니라 또래들과 다른 차가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술에 도전하라고 권했지만 당시 배우라는 길은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배용준은 한때 회화나 예술 경영을 전공하려 했으나 운명은 그를 스크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자비를 돕는 심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며 예술과 인연을 맺게 했습니다. 1994년 그는 드라마 삘9에서 첫 배역을 맡았습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잘생긴 얼굴과 슬픈 눈빛, 진실된 연기는 곧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몇 회 만에 배용준은 시청자들로부터 차세대 남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배용준은 이후 젊은 날의 양지, 파파 등에서 활약했고 1996년 첫사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점점 빛나기 시작했고 한류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하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배용준을 아시아 현상으로 만든 진정한 전환점은 2002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인물 준상을 연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멜로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문화적 현상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28% 이상을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은 40%에 육박했으며 배용준과 최지우를 국민이 사랑하는 황금 커플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 속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는 장면이나 겨울 하늘 아래의 달콤한 키스는 한국 드라마 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연가의 진정한 힘은 해외에서의 폭발적 반응에 있었습니다. 2003년 일본 방영 당시 드라마는 전례 없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를 사회적 현상이라 불렀고 NHK는 일본 여성들이 왜 윤사마에 열광하는지를 분석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야 했습니다. 2005년 한 조사에서는 일본 30대에서 50대 여성의 약 90%가 배용준을 알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중 수만 명이 그의 공식 팬클럽에 가입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해외 스타에게는 기록적인 숫자였습니다. 열풍의 정점은 배용준이 일본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2004년 그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5,00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외국 배우가 국가 원수처럼 환영받는 모습은 국제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내에서 배용준은 단숨에 국민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출연료 상위 3위 안에 올랐습니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 한 회당 출연료는 7천만에서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기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시계, 자동차, 음료 등 다양한 광고 계약에도 참여했습니다. 2005년 한국경제 전문 잡지는 그의 연간 수입을 1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이었으며 그를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용준은 투자에도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당시 드물게 개인 기획사를 설립한 예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96년 배용준은 여러 주주와 함께 BOF라는 연예 기획사를 세웠고 이는 후에 키스트 엔터테인먼트가 되어 김수영 같은 신예 스타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10년 뒤 그는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성기 시절 대중은 잘생기고 부유하며 유명한 완벽한 배용준만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달동네 소년에서 수백만의 환호를 받는 한류 스타가 되기까지 배용준의 이야기는 현실 속 동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빛 뒤에는 어린 시절의 가난과 유명인으로서의 고독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훗날 충격적인 스캔들과 설명하기 힘든 잠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며 한류의 황제는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왕좌에서 서서히 끌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14년 배용준이 가장 큰 주주로 있던 제국 키스트 엔터테인먼트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당시 아시아 정상급 스타였던 WS501 출신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의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수차례 물리적 폭력을 가해 입원까지 하게 했다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번졌고 불과 24시간 만에 50개 이상의 언론이 이를 보도했으며 관련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키스트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 이상 폭락했습니다. 대중은 김현중뿐만 아니라 회사를, 특히 배용준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후 일부 내용이 정정되고 김현중이 일시적으로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그 여파는 너무나 컸습니다. 대중의 눈에 키스트는 더 이상 깨끗한 회사가 아닌 스캔들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모범 배우였던 배용준은 점차 돈을 위해 도덕을 무시하는 숨은 연예계 재벌이라는 비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용준의 최악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이야말로 한류 제왕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린 진짜 지진과 같았습니다. 2018년 5월 2일 디스패치는 배용준과 JYP 대표 박진영이 이단 집회의 한자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집회는 역삼동에서 7일간 열렸으며 주최자는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는 한국복음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사이비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곧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원파는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파는 세금 포탈과 뇌물 스캔들로 악명 높은 억만장자 유병원이 이끌던 집단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의 선박 소유주로 300명 이상의 희생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선박의 노후를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눈물 어린 참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집회의 사진에 배용준이 등장하자 대중은 곧바로 분노했습니다. 국민 스타가 왜 이단과 함께 있나? 세월호와 연관된 것인가? 올해 연예계 최대 충격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분석, 논평이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그와 계약했던 광고 브랜드들은 즉시 그의 이미지를 철거했습니다. 배용준이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그 집단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규모 종교가 아니라 정신을 조종하는 폐쇄적 시스템처럼 운영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재산을 포기하며 삶 전체를 교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언론이 공개한 여러 기록 속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세뇌되어 교주를 구세주로 숭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배용준의 침묵은 상황을 또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해명도, 기자회견도, 변호사를 통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그 침묵이 곧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구원파 스캔들 이후 배용준은 사실상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영화와 드라마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공개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SNS 계정 역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가 아내와 자녀와 함께 해외로 떠나 여론을 피했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에서 운둔 생활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 수년간 대중은 그의 새로운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이 공항에서 몰려들던 스타가 이제는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점은 그의 아내 박수진과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2015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은 자신보다 13살 어린 배우 박수진과 5개월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 전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열애설에 휘말리거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2015년 7월 서울의 고급 호텔 슈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이버 보도에 따르면 결혼식 비용은 엄청났으며 박수진의 웨딩드레스는 1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배용준은 신부 박수진을 위해 웨딩카와 의상 등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극소수의 사진만 공개될 만큼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명성과 부를 가진 남편과 달리 박수진은 연예계에서 B급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배용준과 결혼하기 전까지 박수진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받은 배역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의 조연이었습니다. 꽃보다 남자가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을 때도 박수진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B급 배우에 머물렀습니다. 박수진의 인생은 단 하룻밤 만에 바뀌었습니다. 배용준이 그녀와의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24시간 만에 박수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이전까지 박수진을 몰랐던 방송 프로그램들조차 그녀를 섭외해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2016년과 2018년에 아들과 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내 박수진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네티즌은 박수진이 명성과 재력을 이용해 병원에서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박수진이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에 자신의 아이가 먼저 진료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아기의 인큐베이터를 2달간 독점해 다른 아이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수진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음식을 선물하며 자신의 아이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후 박수진은 SNS에 드물게 개인 일상을 올렸지만 두 아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배용준 역시 2017년 이후로 SNS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에는 두 사람이 하와이로 이주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가끔 고향을 찾아 지인들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 속에서 박수진은 아무런 설명 없이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점토와 물감으로 만든 독창적인 예술 작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녀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올린 첫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박수진은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삭제했고 이는 다시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배용준과 박수진의 10년간의 비밀스러운 결혼은 대중의 의문과 호기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들어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소문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혹은 박수진이 배용준이 설립한 키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결별했으나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용준은 2018년 키스트의 모든 지분을 SM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해 약 4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박수진의 전속 계약 종료는 2024년 4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배용준과 박수진의 이혼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대중은 여전히 지나치게 은밀한 이 결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용준 부부는 왜 이렇게 철저히 모습을 감춘 걸까요? 단순한 사생활 보호일까요? 아니면 숨겨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토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유명인의 충격적인 미스터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